좋겠다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2달 전부터 여러분과 한번 만나서 제주의 어떤 부분을 담아보면 좋을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다는 그런 원고에 따라 오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지영 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영입니다. 우리 취재기자입니다. 취재기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인연이 되게 돼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하시네요. 제가 비단 신문 취재 기사를 쓰다가 감기에 좀 빠지면서 걷다 보니 꽃을 보게 되고 꽃을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매 주말마다 가서 같은 꽃이 보이니까 새들은 날아가는데 꽃이 계속 보이니까 찍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취재기자, 제주 취재기자 하다 보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기사도 쓰고 행사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도 찍는데 근데 꽃은 요만한 손톱만한 이 꽃을 찍으려니 전에 있는 칼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됐고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 사진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었는데 한라산을 계속 주제로 하다 보니까 그쪽을 가게 됐고요. 식물하고 한라산 이쪽이 제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눈의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되고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내가 뭘 찍고 무엇을 찍어야 되고 뭘 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은 지금도 갖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 한다기보다도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자, 제주라는 뜻이 물 건넌 섬이죠. 누구의 시각일까요? 제주 사람들의 시각은 아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도서로 한다. 부속 따지고 보면은 딸린 섬이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딸린 섬. 누구의 시각일까요? 중앙의 시각이죠. 저희 제주는 저도 이주민입니다. 여기도 이주민 계신다는 얘기겠지만 500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조상이. 1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2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조상, 저 역시도 제주에 따지면 이주민입니다. 그 전에 제주가 되기 전에는 탐나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아직 이게 규명이 안 됐어요. 왜? 고고학적으로는 제주에서는 탐나 왕의 묘가 발굴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분명히 탐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탐나라는 나라는 고려시대 말에 고려에 복승이 된 거죠. 그전 마한, 진남, 변난, 백제, 신라, 일본과 엄청난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의 선이었습니다. 교류의 나라이고. 그때 당시에 토기가 육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제주에서 만든 토기가 크기 별로 없었지만 토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에는 철이 안 납니다. 철과 소금이 안 났어요. 물론 구함에 빌려가 있죠. 근데 그거는 자가용 정도, 자가 정도 특들인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정도의 양이 아니었어요. 철과 소금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산지장에서 중국 화폐도 많이 나왔고 교류의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제주는 스탈의 착취, 억압의 섬으로 변합니다. 유대의 섬이었고요. 그때 당시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물론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에서 뭘?
육지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물론 저기에 선정을 베푼 목사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주로 발령이 난다는 것은 유배나 마찬가지였어요. 유배인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갖고 와 있습니까? 가장 큰 물품이 말이었습니다. 그때 중앙 조선 한양에서는 제주도 관련 너 가서 한복 뜯고 와. 이게 역사적 사실로 나온 거죠. 그래서 와서 삥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사람도 도망가요. 전복해와라, 말에서 진상해라, 도망가요. 그래서 1629년 출입금지령을 내려요. 제주 사람들 나가지 마. 제주 사람들 나가버리니까 생각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 마. 그래서 200년 동안 웃김섬이 될거예요. 그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조선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 다 죽어버렸죠. 대신으로 제주 사투리는 그냥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에 그 닫힌 섬이었던 부분이 제주라는 섬을 아주 음매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상으로서 이제 더욱더 닫힌 섬이 되어갑니다. 해방 이후 이제 제주가 60년, 70년 되면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되죠. 관광이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제 2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에 내려옵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야 문화 재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탐나북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도색이 약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탐나에 대한 유물 유적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 부분에 대한 발굴도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담도 지금 묵은 섬이라는 것이죠. 거의 파보면 다 나와요. 거기가 선사시대부터 쭉 주거지였어요. 집 있는데 허물고 집 짓고 허물고 집 짓고 파다 보면은 선사시대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정집이 있죠. 못 팝니다. 파면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선가 또 왕의 묘가 나오면 탐나군이라고 얘기 할 겁니다. 여튼 이제 잃어버린 탐나를 찾아야 되고 다시 관광이 많이 오면서 재조명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시 제주는 교류의 섬이 되는 거죠. 열린 섬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에 뭐를 보여주고 뭐를 알리고 뭘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연자원, 자연환경 한 번 보면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이제 베트남의 세계 유산이었던 그 하룡베이 섬이 왔는데 딱 볼 때는 와 했는데 딱 10분 지나니까 똑같은 풍경이에요. 풍미가 감동이 와 멋있다로 끝나요. 왜? 자연환경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이 어딘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빨간 게 뭐가 나오네? 아니, 뒤로 나오죠. 뒤로 돌려서. 모르는 거 리모컨 돌려서. 아니 그렇게 다 돌려서 이렇게. 빨간. 아까 누르니까 나오고. 이게 다 같이 아시죠? 무덤입니다. 네? 무덤. 아, 무덤. 이게 조금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입니다. 부자의 입산봉. 어디 가세요? 오름 하나 위치가 어디예요? 부자의 입산봉이라고 삭감봉이라고 부자. 하고요. 아, 그래요. 오름이 통째가 하나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가운데는 직로 농사를 짓고 있다. 하우스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 짓어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제주 사람들은 오름에서 나고 오름에서 자라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둘 샀을 때
가장 먼저 찍고 싶었던 5장의 사진 가운데 한 장입니다. 오름 아시죠? 뭐 많이들 올라가 보셨어요. 오름 제주에 368개가 있습니다. 물론 허물어지거나 조사가 잘못돼서 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주에서 확정된 오름 수는 368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한쪽 터진데 원형, 복합. 이거는 한쪽이 터져 있는 진미봉입니다. 말부평 분화구. 맞아요. 근데 여기 다 농사 짓죠, 다. 무덤 마찬가지고요. 생활했던 데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토켓 문주랑 토켓을 자세히 이게 좀 문주라지고요. 아까 봤던 진미봉.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입니다, 여. 이쪽이 조가대가 되는 거죠. 여는 서쪽에 표준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잠긴 안밭, 뚝섬 끝에 나타나는 조가대를 이룬 그래서 여인데 그냥 찍어도 이쁘긴 해요. 근데 뭐 이 여를 두고서 이제 어촌의 싸움입니다, 얘네들이. 왜 이 여에서 위협, 토시 잘하는 동물친구 해내들한테 전부터 다 이런 녀석이 다 붙어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자연 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이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선 풍경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다 돌담입니다, 돌담. 밭다. 밭을 경계로 있는 이런 곡선들이 전부 다 돌담입니다, 돌담. 여기 부자 쪽에는 예, 또 태풍도 많이 밀려오고 그 모래바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이런 색깔들이 나오긴 했는데 돌담이 갖고 있는 밭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돌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밭담만 있느냐? 산담도 있습니다. 우리 농리오도 산담인데 지금 이 사각은 아마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은 아마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각이 있는 데는 그걸로 개용해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 이런 분은 혼자 젊은 때에 돌아와서 재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냥 원형 두려친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담은. 근데 사담은 세계적으로 약간 드물어요. 육지에서 보기 힘들고요. 또 명예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될지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씨 같은 경우가 사담 요지에 대한 돌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해녀 이야기하면 잘 아시겠죠? 찍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해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항해운동을 했던 최초의 여성 해녀운동? 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 노동운동의 세계적인 의미에서는 여성 노동운동이 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녀분들이 나 일본 사람 일본 해서는 안 돼. 이게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제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 조합에서 자기네 스스로를 너무 많이 떼니까 당신들 그러지 마라 해서 뭉치게 돼서 가는 겁니다. 전 세계사적으로는 여성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노동을 했던 부분이 드물어요. 지금 이런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왼쪽은 저랑 제주마고요. 오른쪽은 그 하나마입니다. 승용마. 이건 나지 축산하는 곳에서 한국인 체형에 맞는 그 말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요 제주마하고 더러브레 병주마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중간 크기의 말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마.
그냥 제주도는 뭐 그 마을이 원래 공고장이니까. 근데 이 속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제주 사람들 예완이 흐려져 있고 조선시대 최대 마을 사육 도수가 제주에서 2만 두가 돼요. 2만 두. 그때 제주 사람들이 인구가 한 몇 명이었을까요? 추정을 하는데 2,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 숫자와 똑같은 말의 숫자가 있어요. 왜? 당시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기르는 것은 임금이 타는 마, 군마, 군사용마, 영마, 농사용마 둘을 제주에서가 물론 육지에도 있었습니다. 목장이 있었는데 제주에서 가장 잘 길러냈던 겁니다. 왜? 그 전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말뼈가 나와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탐나시대에 물론 탐나시대를 그 시기로 따지면은 기본으로 200년부터 그 무려 가기 1200년까지 1000년 시기를 해요. 말이 있었습니다. 말은 중요한 교육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몽골이 들어오죠. 고려 말. 몽골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말 150마리 들여와요. 처음으로 성산수산에 목장을 만듭니다. 몽골 목장. 근데 그 몽골 애들은 유럽을 아시아를 지배했던 애들이 왜? 말 때문에, 조랑말 때문에. 아시죠? 조랑말은 어마어마한 지구를 다닙니다. 가다가 얘네들 말 먹으면서 말 위에서 달려요. 말 사육 기술을 가르치게 돼서 그 후로 전문적인 아주 훌륭한 말들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가장 귀중한 말 생산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탄이 대상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사실 여기에 묘처가 선되고 여기에 그림이 이뻐. 이쁩니다. 제가 봐도 이뻐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왕벚나무 제주가 잘생겼죠. 유채는 황금자굴이라고 했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근데 이게 1960년대에 제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8년 4.3을 이끌어서 잠들지 않는 남도의 물에 나오는 유채는 약간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3의 이 표지가 동백으로 바꿉니다. 유채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개념이었을 때는 유채가 됐었죠. 그러다가 유채는 이거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재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쁘니까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산에서는 겨울철에 꽃이 펴요. 이제 지역 주민들도 알게 됐어요. 주차가 배경하면 돈 1,000원씩 받으면 돈들이 알게 되니까 심어요.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좀 가만히 있어요. 야은학벌입니다. 여기가 천왕사 잘 아시죠? 여기가 어승생강입니다. 이게 한라산 북쪽에 되어 있고요. 이게 안암. 제주에 이런 뷰가 좀 드뭅니다. 이렇게 골이 많았기 때문에 안암이라고 했겠죠. 진짜 세봤더니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안암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제주에는 장수가 대단한 대통령도 안 한다 라고 나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골이 됐을까? 이게 조면암지입니다. 조면.
이 제주는 아까 제가 이 오늘 제목이 화산섬 제주입니다. 제주는 화산섬과 절대 떼야 뗄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앞으로 조매나무들 현무암에 비해서 조매나무 풍화 침식에 약합니다. 처음에는 용암이 쭉 흘러내리겠죠. 조매나무 성분이 약간 또 좀 천천히 와요. 삼방산 아시죠? 삼방산봉이 이렇게 종류입니다. 얘네들이 용암이 폭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용암이 나를 빨리 못 가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 얘는 조매나무예요. 조매나무는 풍화업 침식에 약합니다. 삼방산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여기 불국당 서북벽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벽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별록된 원형인데 나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말고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북쪽이 조면한 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록당 정상을 할 때 동릉을 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동릉은 현무암입니다. 단단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관음사 코스는 나중에 코스를 바꾸든지 해서 해야 되고요. 선파라 동릉 쪽만 정상 올릴 수 있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지답 쪽으로 오세요. 지지답 쪽.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고립해요.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비가 좋으니까 찍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 조매나무 질 때문에 이렇게 형성됐구나. 제주는 화산과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이게 99라는 숫자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오름의 생성에 대한 사랑가 여기에 99가 등장합니다. 제주는 99와 인연이 제주섬과 육지를 이어줄 테니까 너희 명주 속옷을 좀 만들어줘. 좋다. 제주 사람들이 성이라는 단절된 공간에 있다가 육지가 이어지면 쉽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빙하기 전에는 제주가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신가들이 그 부분들이 그때 다 같이 있었던 부분인데 오케이. 그래서 전 3회에 있는 이 명주를 만들려고 소고를 만들려면 명주가 9북밖에 못 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주와 육지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제주 사람들이 명주를 모을 때 설문자 할망은 뭐 했느냐? 이제 사망하고 육지 이으려고 치마에다 해가지고 계속 바다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설문자 할망이 좀 바느질을 못했나 봐요. 앞치마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터진 속으로 흙이 새나와요. 그게 오름이 됐습니다. 제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는 99과 인연이 많다. 그래서 2008년 제주도의 문화 상징을 선정을 합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게 과연 뭔지 100개를 안 하고 99개의 문화 상징을 선정을 합니다. 2008년에 그때 당시 문화관광부인가요? 전국에서 한국의 10대 상징가를 선정했죠.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래서 그럼 제주도에서도 한번 10대 상징 해보자.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거를 한번 다 추렸어요. 제주도로 상징하는 게 과연 뭔지. 그래서 그때 99개를 선정을 합니다. 분야에 따라가지고. 자연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한라산, 용강, 이런 부분들. 지금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나와야 설명해 드리는데 자연분야 이렇습니다. 대지마, 홍미정치,
아까 봤던 아우나골, 검도순 이런 곳이 노로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고상 숙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고상 숙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마 이 자연 부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죠? 여기에 내창이라고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제주는 하천이 건천이잖아요. 말라에 있는 하천인데 이게 비가 올 때만 이게 물이 내리고 해서 그때 어릴 때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 내 터졌다는 이야기만 해요. 내 터졌죠? 해서 구경도 많이 가고 아마 그래서 내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용출수라는 걸 요즘 아시다시피 제주 마을을 향상하기에는 가장 큰 근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용천수는 해안을 중심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해안 쪽에 마을이 형성이 된 거고요. 이 용천수는 위에서 내려오다가 안반이 제주를 아까 지질과 화성과 절대적입니다. 투수층이 있고 불투수층이 있습니다. 불투수층을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안반과 안반이 틈에 있는 사이를 통해서 솟아나거나 불투수층을 위에서 올라오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주는 위에서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다수 이게 몇 년짜리인지 아세요? 그렇고 제가 한때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 가운데 발렌타인 17년, 21년 이런 술이 있는데 당신 앞에 있는 삼다수가 17년 산이다. 17년 전에 빈물이에요. 17년 전에 물론 평균입니다. 짧게 5년에 오는 것도 있고 20년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조철이 가장 물이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삼다수 공장이나 제주 소주 공장이나 그쪽에 있는 구가 제주의 물 가운데 조철이 가장 좋은데 그 빗물이 17년, 18년 전에 내렸던 빗물이 그때 내린 비가 툭툭 타고 나서 소개층 지나고 안반층 지나면서 이게 정화가 되고 그 속에 있는 무기물, 유기물이 함유가 돼서 나중에 올라오게 되는 게 그 정도 시기가 걸립니다. 삼도수도 그렇게 됩니다. 격산자가 격산 저도 약해가지고 왔던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수익군조 나왔고요. 원장사지 이건 보물로 치는 게 있습니다. 김만서, 호적중초도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조선시대 때 그 마을에 대한 기록, 그 사는 개인에 대한 기록이 3년마다 했거든요. 조선시대에. 근데 그 했던 부분들 다 사라지고 제주의 몇 개 마을에 이게 아직 잘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호적에서 그 조상이, 그러니까 내에 3대조, 4대조가 뭘 했는지 바로 나와가지고 양반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가면서 나왔다 그럽니다. 진지도 아시고 작성 아시죠? 아까 이거는 말문화와 목줄문화가 가장 밀접하면 상자성, 가작성 이런 것들 다 아시고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제주에 접합화되어 있는 거 모르게 저는 신석기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대한민국 아시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석기 시기를 거의 2000년, 3000년을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는 시기를 설명이 유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게 고산이 유적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왔다는 것을 증명이 가능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접히가 되어 있고 옆에 올레길 고산 수월봉 바로 부근이에요. 그래서 수월봉과 차기도와 선사 유적과 거기에 있는 어말과 지질 트레일도 그쪽인데 도와 연결시키면 좋은 그 이야기가 있는 상품이 될 거로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분야, 미생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말초봉에 이거는 새 갖고 모양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백의 고소리 술도
여기에 저는 몽골하고 인연이 많죠. 거의 100년 동안 제주에서 지배를 하고 갔는데 그때 목포들이 가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지위를 있었죠.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의 증류주, 몽골이 주둔했던 데만 있습니다. 안동소주, 몽골이 주둔했던 데. 고소리술, 몽골이 주둔했던 데. 술 빚는, 그전에는 한국에는 막걸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술 빚는 기술을 전수한 게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고소리술, 안동소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신앙 언어와 예술 분야인데요. 여기 상당 부분이 당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원백 전로배라고 하고 이런 거를 제주도에서는 모두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굿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맞고 이렇게 제주도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4.3 때든 그전에든 기록들이 많이 불타고 없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전 이야기밖에 이게 되는 게 굽이 문화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로 전해지는 부분들, 제주의 탄생 부분도 이런 굿 문화에 통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살짝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종교인, 기독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약간 불편한 내용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주도가 워낙 당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때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제주도가 전체 그렇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교는 없습니다. 절간에 가긴 하지만 같이 가야 될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인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의 10대 이 중에서 아나베 가운데 제주 10대 문화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거 다 아시는 것들이죠. 제가 10년 지나면서 굿자왈에 대한 연구가 2000년 재민일보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송시태 박사가 지금 사회중 교장으로 있는데 굿자왈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 지질 연구다 보니까 암석을 연구다 보니 굿자왈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무수한 식물 자원도 있었고 이게 전혀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지질 자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굿자왈이라는 용어는 각 지역별로 제주에서는 이게 같은 거라도 같은 제주도 말이라 좀 약간 다르게 부르는데 굿자왈도 마찬가지로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1999년이죠. 이분이 박사 논문을 내고 그 박사 논문을 냈던 용암, 굿자왈 용암 지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송시대 박사가.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할 때 논문에다가 굿자왈이라는 명칭을 여러 명칭 가운데 하나 썼는데 지금 화영선 전 사설연구소 소장이 재미일보 기자 시절에 그걸 봐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때 송시대 박사가 한 말이 지질뿐만 아니라 굿자왈이라는 동네는 식물 생태계에서도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다. 같이 조합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2000년 그때 시리즈로 나오면서 이제 굿자왈의 중요성이 나오게 됐는데 파보에 팔수록 완전 보물 창고예요. 거기에다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4.3 때 가서 숨어있었던 동네입니다. 1900년대 조선시대 때 후반 해방 구한말 때 여기서 수출 만들었어요. 연료가 없었지 않습니까? 수출 만든 동네가 이게 굿자왈입니다. 사상 주둔을 수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굿자왈이고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문화 상징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대 상징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는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 가지고요. 근데 이제 과연 왜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같이 보면 생각을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10대 상징에 대해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좀 달라요. 도민의 관점으로 봐야 될 건지, 관광객으로 관점으로 봐야 될 건지, 공무원 관점인지. 근데 여러분들 찍을 때 물론 기술적이든 편집적이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시점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할 때가 많아요. 관점 시점을 하나로 쭉 들고 가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아까 있었던 뭐 귤, 초가, 해녀, 한라산 여기에 대한 갖고 있는 그 상징들이 이미지 외에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고요. 자연자원인데 그 부분이 자연자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인력성이 아니라 이게 힘을 갖고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중요한 거, 지금 왜 카페 많이 생겼잖아요. 북카페도 많이 생깁니다. 식당도 많이 생겼고요. 이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이자 앞으로 이게 전철이 된다 그러면 50년, 100년 뒤에 문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만 봤을 때의 문화가 아니라 50년 뒤에, 100년 뒤에 봤을 때의 문화도 그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에서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때 100년 뒤를 생각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지금에 있는 자기네 그 과거의 건물과는 구조화를 이루지만 분명히 100년 뒤에는 이게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하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광역과 호흡하고 교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만들어진 문화도 분명히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새로운 문화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쪽에 그쪽으로 가도 되고요. 트렌드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 신문 저도 경험해보면은 제가 그 드론 찍으면서 혼자 요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찍고 혼자 보고 하는데 페이스북 가끔 올리고 나중에 똥이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시리즈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제주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걷기 좋아해서 한라산도 뭐 자주 가고 오름도 자주 다녔는데 밑에서 편지에 봤을 때 오름은 단순한 포물선이 불과했는데 올라가 보면 원양분화구에다가 내려 꽂히는 그런 시야가 탁 트인 시야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자주 다니면 또 욕심이 생겼던 게 하늘에서 보는 그 광경도 너무 궁금했고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사서 찍기 시작했는데 사서 찍으면 뭐합니까? 혼자 나눠야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제주 비경이라는 그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편집적으로 혼자 다 해요. 찍고 뭐 자막 붙이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 넣고 아직 개체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두 번 올렸더니 다음 네이버 여기에서는 드론 제주 비경 검색을 치면은 저 뒤에 뭐 다른 거 같이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비밀을 제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부분이 있죠.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좋아해서 재미있게 가서 찍을 수 있는 그 분야를 갖고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다 보면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보게 되면은 찾아서 검색을 하든 책 한두 권 읽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반복의 효과라는 것은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처음 사진할 때 피트가 안 맞아요. 조그만 일반적인 꽃도 피트가 안 맞아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2009년에 블로그를 다음 블로그를 하게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지금 안 들어보고 몇 년 돼가지고 왜 놔뒀냐면 내가 사진 찍는 게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을 하기 위해서 놔뒀습니다. 피트 안 맞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드론에서 혼자 편집하고 자막 붙이하는 부분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늘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게 돼요. 노력한 만큼, 공을 들인 만큼 가게 되는데 들인 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정하고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물론 여기에 제출 올리는 게 뭐 제한적일 것이긴 한데 횟수가 제한적일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찍으시는 게 평소 다니면서 훨씬 낫겠다. 꼭 여기에 제출을 한다기보다도 찍다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생각해서 찍다 보면은 다 또 다른 영상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찍으면서 내가 이건 이렇다 가르쳐주는 제주는 이런 거야. 제주 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부분은 저는 뭐 많이 보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빨리 돌려버리니까 꺼버릴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내가 가서 봤던 우리 선생님 영상을 보면은 저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포 극장 가서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참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편집도 아주 뛰어나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애퇴가 쌓이다 보면 이게 이분의 스타일이구나라고 가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 입히게 되면 들을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훈적인 것보다도 그냥 나의 이야기를 내가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봤어요. 자세히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측에서 올려드리는 거 봤는데 정부의 정확성 사산 평화공원 가서 이게 제가 방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3만 명이 하루에 재산을 지낸다라는 자막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3만 명의 희생자가 출연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하루에 그날의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조천인 북초원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한 여러 가구가 몇십 가구가 그날 제사를 지냈는데 3만 명은 아니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자막을 넣으면서도 올릴 때 정부에 대한 정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관광 쪽이 많이 갈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는 저보다도 여러분들 또 다른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건 많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시각에서 봐서 올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아까도 반복이 되는 게 나의 시각이라는 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실증이 나요. 자기 스스로 실증이 나는데 그걸 다른 쪽의 소재를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 이야기 입힐까 라는 부분들이 책 한두 번 더 찾아보고 논문 한두 번을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눈앞에 보이는 뷰가 있지만 이 속에 안에 있는 이야기가 과연 뭔지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좋은 것 같아요. 제주 사람이든 관광객이든 현재 이야기든 과거 이야기든 근데 반드시 그 속에는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많은 부분들이 오지 않을까 감동이 아니면은 눈길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트레일러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이다 보니까 시간을 잘 예정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두 종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아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 먼저 갈까요?
다래도 여기가 사실 다른 점도 원앙이 최대 3,000마리가 와서 쉬었던 데인데 저 아까 그 부족을 보였죠. 이거 만드는 바람에 원래 경험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 쉬쉬치 않은 원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암이고요. 또 멀리 퍼져 있는 게 있죠. 이게 파후이호이라고 합니다. 정청이 이런 영화, 이 구절아인데 정성이 높은 요암은 뿔처럼 끈적끈적해요. 빨리 못 가니까 겹쳐져요. 날카롭게 됩니다. 태양님 그 암석들이. 이렇게 좀 해초들이 잘 블루스 빵처럼 불어 올라가지고 안에 뒤에 있고 나중에 터지면 아까 앞에 있는 거 터지고 마커 터지고요. 저쪽 신음에 있는 이런 나만 여기가 그 건축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입니다. 이게 영화 약간 울퉁불퉁한 부엌 소금들이 그래서 아까 그 여기 드렸던 열하는 부분도 그 해녀와 이야기를 접목시키면은 더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 같고요. 이제 돌담 제주는 그 제주 유산 가운데 세계 유산 등재하려고 학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돌담은. 근데 이게 워낙 광범위해요. 돌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고 종류가 많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돌담의 종류, 돌담 문화는 우리 생활 인구에도 많이 있고요. 제주 사람들한테. 이거는 영상에 드론이라는 영상 부분 때문에 많이 담지 못했는데 돌담 문화가 거의 그냥 제주 사람들의 생활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병작도 이 부자 지역에 많이 잘 남아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선들이 이쁘고요. 이게 화훼 장소인데 이거는 나중에 복원해가지고 원형을 잃어버리는 이게 그나마 약간 남아있는 화훼장 그 형태가 아닌가. 옛날에 이렇게 각지면서 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냥 근무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원작이죠. 이게 쌓아놔가지고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이거는 2호 해수욕장인데 마찬가지 원형이죠. 이게 지금 공개 어청기 중인데 남아있는 그나마 원형을 갖고 있는 산장입니다. 육면용으로. 이게 과거 이 신성, 성당도 마찬가지 동문화 중에 하나인데 또 마찬가지 이 성당들도 지금 부자 별관이 있는데 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각져서 쌓아버려가지고 옛날 그 맛이 있는 그러니까 이 복원에 대한 생각도 우리 지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원 유성마을도 이렇게 성원이 이렇게 누가져 있습니다. 이제 성당이 있는데 한참 필요해서 공사 중이더라고요. 이게 집단입니다. 집단.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가리 쪽인데 하가리 쪽이 약간 그 돌담들이 좀 잘 남아있어가지고 원래 집에 들어가는 원래 방 이게 지금 그 동굴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이 돌담들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통치도 있고요. 여기 남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야기를 입히면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